안녕하세요. 소쿨 부동산 TV의 최원석입니다. 35년 전 쓰레기통 가방 안의 변사체는 한인 여성. 조지아주에서 1988년 발생했던 쓰레기통 가방 속의 살인 사건의 희생자가 35년 만에 한인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비닐백과 덕테이프를 쌓아서 가방에 넣어진 채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고, 검식국은 질식에 의해 사망했고 죽은 지 4에서 7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수사국에서 지문과 치과 기록을 전국 실종자의 기록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찾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찾지 못했고,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얼마 전에 최신의 DNA 검사 기법을 사용하여서 마침내 그 시신의 신분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은 찾았지만 아직까지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범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잇따른 사고에 미 샌프란시스코 로보택시 크루즈 운행 중단. 테슬라의 자동 운전 기술이 발표되었고 실제로 탔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완전 무인 택시의 운행이 시작되었죠. GM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와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인 웨이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루즈가 여러 사고가 확인되어지면서 운행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져서 DMV에 의해 운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사건들 중 하나를 보면은 시내 한 교차로에서 한 여성이 보행 신호가 바뀐 뒤 횡단보도를 건너다 다른 일반 차량에 치였고, 그 충격으로 몸이 튕겨나가 오른쪽 차선에 굴러떨어졌고 해당 차선에서 다가오던 크루즈에 깔렸다고 합니다. 이건 무인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운전해도 사고를 피하기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암튼 사람보다는 아직 순간 반응에 약간 모자란 듯합니다. 아이스크림, 감자칩, 소다 이런 것들이 담배의 마약만큼 중독성이 크다고 합니다. 뉴욕 포스트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이 니코틴과 마약과 같은 물질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시지, 아이스크림, 비스켓, 탄산음료 및 설탕이 많은 시리얼과 같은 품목을 포함하는 초가공식품은 첨가제, 높은 수준의 설탕, 그리고 지방의 조합으로 제조되어 중독성 있는 약물과 유사하게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가공식품은 고혈압, 암, 비만, 당뇨 등의 성인병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주는 이것들이 신경기능장애, 감정조절장애 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물리칠 수 없는 음식들인데요. 그래도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11월 20일 김치의 날 제정, 연방 차원으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이미 김치의 날을 기념일로 선포했는데요. 이번에 연방 차원에서 11월 22일을 김치의 날 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채택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연방 하원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이 김치의 날 결의안은 투표 없이 공화당 영김 의원이 본 회의에서 그 내용을 발표한 형식으로 채택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김치가 자기 나라 고유의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듣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김치가 한국 고유의 음식으로 연방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 같아서 한국인으로서 참 기쁩니다. 다음 소식은 미국 대학 위생 심각, 구내식당 박테리아 번식지. 미국 대학교의 구내식당 위생센터가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19일 미국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학 연구기관 칼리지 로버가 최근 미국 대학 캠퍼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미국 대학교의 구내식당 식탁에서 검출된 박테리아 양이 화장실 변기보다 약 6만 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숙사의 공용 세탁실에서 검출된 박테리아 양은 애완동물의 밥그릇에서 나오는 양보다 약 21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위생 습관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가 기숙사를 한 달에 한 번만 청소한다고 답했고요. 40%는 침대 시트를 한 달 넘게 사용한 뒤에야 교체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티네이저들 둘이 있는데요. 남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칼 하프와 드림폴 공식적으로 승인됨.
20% 다운 페이먼트 지원. 카라파는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이낸스 에이전시의 약자로 주 정부에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 다운 페이먼트를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가장 큰 희망을 주었던 카라파의 다운 페이먼트 프로그램인 드림 for All 프로그램이 올해 4월에 1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다 소진되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들 하셨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이번에 2차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1차 당시에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계약을 해야,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해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에 쫓기고 계약하고 신청해도 융자가 힘들어지면 계약도 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2차는 준비된 사람들의 등록을 먼저 받아서 1차 검토를 하고 2차로 추첨을 해서 뽑힌 사람들에 한해서 융자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20% 다운 페이먼트의 주정부 지원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집을 찾는 것이어서 1차 때보다는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먼저 추첨에 뽑혀야겠지만요. 시작은 내년 봄인 3월이나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번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쿨 부동산 TV의 최원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